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 매일 성장하는 전투주린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1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12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라이브 방송 안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9시에 라이브 방송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전체 알림 설정 해주셔야 라이브 방송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최근 제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누구나 아는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 그리고 썸네일이 어그로를 끈다. 유인을 한다. 라는 댓글이었는데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썸네일이 자극적인가요? 다른 주식 유튜버들 보시면 무조건 상한가 간다. 무조건 수익이다. 무조건 대박 종목이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단 썸네일이 많습니다. 그런 썸네일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양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구나 아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죠.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일부 소수들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찾으신다면 그 종목의 전문가를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그 종목, 그 회사의 내부 관계자를 찾아가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일단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들, 이 영상은 매주 주말에 한 번씩 올려드리는 영상입니다. 바로 그 주에 있었던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를 제 기준에 따라서 제 기준에 맞는 그런 종목을 몇 종목 추려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기관 외국인 수급을 봐야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기관 외국인 그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에 비해서 월등한 정보력과 또 수준 높은 분석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수급 동향을 파악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기관 외국인 수급을 절대적으로 믿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 요소들 중에 하나로 인지를 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4월 둘째 주였죠. 4월 둘째 주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주에 4월 첫째 주 제가 업로드했던 종목들 어떻게 흘렀는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익 IPS입니다. 보시면 지난 금요일 이후로 5일 동안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55,300원 부근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5일 연속 이탈을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월요일 그리고 금요일 날 잠깐 들어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격대들 지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번 주에 그런 부분 꼬리를 달면서 지지해주는 모습 보이시죠? 향후의 흐름이 여기서 반등을 할지 아니면 좀 더 하락을 해서 아래쪽에서 지지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흐름을 지켜보는 것도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같이 보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데 또는 투자하는데 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져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한번 유심 있게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했던 종목이 현대차였죠. 현대기아차. 현대차 볼까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있습니다. 기아죠. 현대차, 기아차 두 종목 모두 지금 보시면 큰 주가 상승은 없었고요. 이번 주에 단기 박스권 역시 기아 같은 경우는 87,000원, 84,000원 이런 부분인데 단기 박스권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봤을 때도 역시 여기 단기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공장이 가동이 좀 중단될 예정이다. 이틀 정도 그런 얘기 나오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이런 현대차라든지 기아 관련된 차량 종목, 자동차 관련 종목들, 부품주 종목들도 주가가 좀 상승보다는 횡보하거나 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급적인 부분 보시면 현대차도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수요일, 목요일 제외하고 이탈을 했고 역시
기관도 수요일 목요일 제외하고 이탈을 했습니다. 기아를 봤을 때도 역시 수요일 목요일 제외하고는 다 이탈을 한 상태예요. 제가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이 수급 동향과 이 주가 흐름을 계속 지켜보라는 겁니다. 실제로 매매하지 않으시더라도 흐름을 계속 보신다면 충분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했던 종목이 LNF였죠. LNF. LNF 지난 4월 2일 이후로 지금 이번 주 꼬리를 달긴 했지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물론 저항을 맞고 있는 가격대 라운드 피겨 구간 9만원대입니다. 보이시죠? 꼬리 다는 모습. 수급적인 부분 봤을 때 외국인이 이번 주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 이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날 또 많은 수량이 들어왔네요. 그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목요일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주가를 좀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 않게 하나 이런 흐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가 흐름, 기관, 외국인 수급 동향 한번 같이 보시면 이 종목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은 이 9만원대를 종가로 돌파하는 순간 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면 뭐 8만원대라든지 또 7만 5천원대 부근 이런 부분도 내려와서 지지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서 주가 흐름도 보신다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했던 종목 마지막 종목이 이오테크닉스였습니다. 4월 첫째 주 마지막 소개했던 종목이 이오테크닉스. 역시 그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 단기 고점 부분 돌파한 이후로 여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지금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지를 더 받을지 아니면 이탈을 할지는 또 아무도 모릅니다. 아래쪽으로 빠진다 그러면 뭐 12만원대 11만원대까지도 볼 수 있겠죠. 밴드가 열려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흐름 종목 소개한 이후로 지금 5일 동안은 이 12만원, 뭐 13만원대 부근으로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반등을 할지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을지는 계속 지켜볼 수 있다. 역시 공부할 수 있는, 즉 수급 동향을 같이 보면서 다음 주 수급도 같이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들 그리고 수급 동향들 잘 살펴보신다면 제가 언급해드린 종목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에서 여러분께서 보는 그런 눈이 또 트이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4월 첫째 주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에서 소개한 종목들 이번 주에 어떻게 흘렀는지 간략하게 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4월 둘째 주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이 제 기준에 맞게 또 제 눈에 띄었는지 수급 동향이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종목은 CS윈드입니다. 풍력 관련 테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최근 수급 동향부터 빨리 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기관 수급 좋은 흐름이에요. 기관 같은 경우는 월요일 4월 5일과 4월 6일 월요일 화요일 이탈을 했지만 수목금 굉장히 크게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역시 순매수해 온 상황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CS윈드 다 아는 분들이시겠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풍력 발전기 기둥 부분인 타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영국, 중국 생산법인 설립해서 여러 가지 여러 회사, 여러 나라의 생산법인을 설립해서 풍력 타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풍력 타워 생산 능력 기준으로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해상 풍력 타워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이면 이때입니다. 이때 올해 2월에 4,6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투자자금 확보했습니다. 그 투자자금은 운영자금 제외하고 나머지 60% 이상이 미국 생산기지 설립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 그리고 미국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굉장히 이슈가 좀 강할 것이고 또 호재거리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쨌든 육상 풍력 타워 최대 시장인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고 또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해상 풍력까지 부품 시장도 추가하면서 이런 투자를 하면서 또 관련 업체들에 비해서 CS윈드가 가장 크게 높은 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3일 날 공시가 하나 있었어요. 3월 23일 한번 보겠습니다. 3월 23일. 네, 이때죠. 공시를 좀 보겠습니다. 이때 어떤 거였냐면 이런 회사에 2021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생산된 풍력타워를 이 회사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예상 매출액은 1,458억 원이다. 2020년 전년도 매출액 대비 15% 규모, 굉장히 크게 했죠. 그리고 그 생산된 풍력타워는 공급 지역이 유럽에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1,458억 원 규모의 풍력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두시고요. 또 하나 이슈는 또 3월 24일 날 우리 PPPA법 개정안 통과됐죠. 그러니까 한전에서 전력 시장에서 전력 공급하는 계약 그런 거 체결했었는데 독점적으로 이제는 재생에너지, 친환경, 신재생 공급 사업자의 그런 한시적으로 한해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좀 말씀드리면 신재생 공급 사업자에게 전력 구매 계약을 일부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법을 또 개정을 해서 통과를 했죠. 어쨌든 친환경 관련 에너지 그런 관련된 법안도 지금 개정되면서 좀 열어주고 있다 길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뉴스는 좀 보여드렸고요. 제가 좀 뉴스를 좀 다르게 좀 가져온 것도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지금 대통령께서 뭐 어떤 해상풍력 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역시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도 했었죠. 예전에 2월 5일 뉴스입니다. 해상풍력 5대 강국 도약하겠다 해서 전남 신안에 48조 원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을 한국판 뉴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슈가 됐었죠. 우리나라도 그런 이슈가 됐었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이런 뉴스 또 있었어요. 또 환경 파괴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풍력 산업, 풍력 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의견도 좀 있고 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라는 뉴스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월달 뉴스입니다. 하지만 이 CS 윈드를 볼 때는 우리나라도 물론 봐야겠지만 외국을 좀 해외로 좀 돌려봐야 돼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풍력 타워 좀 강한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해외를 좀 봐야 되고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쪽으로 공급을 많이 하고 또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또 발표도 있었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형 인프라 투자하겠다라고 했었죠. 이때 보면 여기 내려보면 전력 인프라 활성화 이 1,000억 달러 규모 이 안에도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 초대형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난 1월 28일 뉴스인데 4월달 기후정상 회의를 개최하겠다고도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4월 22일 날 개최할 겁니다.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인데 이때 날에 지구의 날에 맞춰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양한 세계 정상들을 초대해서 이런 기후정상 회의를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4월 22일 기점으로 아니면 4월 20일 전후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테마주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또 참고해서 또 보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 풍력 테마 이런 것들은 아직은 이제 물론 이제 사업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 각국의 정치 환경에 따라서 업황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또 안 좋을 때나 또 수주가 감소할 때는 또 바로 그 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주가적인 흐름을 봤을 때 현재 과거에 이 2월달 유상증자 한 이후로 하락을 했고 중요한 가격대 일봉상 보시면 중요한 가격대를 이런 가격대를 밴드를 지지를 하고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죠. 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20평선 매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60일선을 저항을 맞고 살짝 내려왔다가 역시 단기 또 지지하는 가격대 지지받고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평선 매매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지지와 저항을 먼저 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가격대 지지를 받고 반등한 이후에 올라와서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고 그리고 돌파한 이후에도 이 중요한 가격대 단기적인 저항 부분을 또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흐름은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또 7만원대에서 8만원대 라운드 피규어로 올라와 있는 상태. 그죠? 종가가 82,400원이니까요. 8만원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9만원대라든지 10만원대까지도 멀리 본다면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 앞에 보시면 9만원대도 저항대가 보인다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8만원에서 9만원대 사이 주가에서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외국인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한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4월 7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으로 삼성증권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최근 지난주였죠?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중소형주 증권주 종목들 상승률이 굉장히 어마어마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 증권주 쪽으로 시세가 좀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중소형주 쪽으로 다음 주에도 시세가 나올 수 있지만, 증권주가 뭐 대형주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한 번쯤은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삼성증권을 좀 가져와 봤고, 삼성증권은 지난해 순이익이 5천억 원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연속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액은 뭐 엄청났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또 엄청났습니다. 어쨌든 계속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 증권사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삼성증권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상태다, 저평가됐다라고 해서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높다라고 또 평가하는 그런 전문가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번 주에 중소형주의 시세 분출이 좀 강했고,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면 이 삼성증권 같은 대형주도 한번 시세가 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번 주에 외국인은 월, 화, 수 3일 동안 연속 순매수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목요일을 제외하고 또 순매수 이어왔습니다. 주가적인 흐름 봤을 때 37,500원이 강한 지지대가 될 것 같고요. 지지대가 됐고 올라와서 현재 4만원대도 지금 보시면 여기 4만원대가 지지를 했지만 이탈한 이후에 저항을 받고 내려왔죠. 이 37,500원 지지를 받고 올라온 이후에 다시 여기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가 돌파, 그죠? 4일 전에 돌파한 이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 그렇다면 중요한 가격대는, 물론 4만원대가 라운드 피었지만 이 4만원대가 중요한 가격대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지금 올라온 상태다. 역시 42,500원이나 45,000원대도 중요한 저항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면 4만원대를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물론 내려올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주가 흐름은 우리가 보면서 지지와 저항대를 찾으면서 본다면 어렵지 않게, 물론 절대적인 값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게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에 제가 제 눈에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증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PSK입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수요일을 제외하고 굉장히 강하게 순매수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수요일과 금요일 제외하고는 순매수 들어와 있는 상태다.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저 주가적인 흐름 봤을 때도 이 32,500원 부분, 그죠? 중요한 저항대로 작용했다가 돌파한 이후로 내려와서 지지를 받았던, 그죠? 그렇기 때문에 32,500원 중요한 각도로 볼 수 있고요. 좀 더 짧게 단기적으로 축소해서 보자면 이 37,000원대, 36,000원대 사이도 중요한 지지 저항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현재 주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번 주 수급이 좀 강하게 붙어졌기 때문에 상승을 했겠죠. 그러면 이 42,500원대, 그죠? 42,500원대도 중요한 지지 또는 저항대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향후 주가가 아래쪽으로 빠질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여기 42,500원을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하면서 계속 횡보할 수 있고요. 아래로 이탈한다 그러면 37,500원 또는 4만원대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서 주가 흐름을 관찰한다면, 그리고 이 기관 외국인 수급 동향까지 같이 살펴보신다면 좋은 공부 자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PSK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사업을 하고 있죠. 뭐 드라이 스트립, 뭐 드라이 클리닝,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PR 스트립, 그러니까 드라이 스트립 장비 분야 세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315억 원, 전년 대비 86% 증가했고요. 또 매출액은 2,657억 원, 전년 대비 71% 상승. 순이익은 2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 PSK가 하는 사업이 디램이라든지 낸드, 파운드리를 가리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겠죠. 수혜적인 구조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인텔의 최근에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키옥시아 인수를 추진하고,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런 반도체 산업에 또 지원하겠다. 그리고 대만의 TSMC가 향후 3년 동안 뭐 1,000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죠. 역시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또 기관 외국인 수급 동향에서 뭐 아니면 다른 관심 종목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을 수혜가 또 기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상승은 지금 현재 계속 이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PSK도 뭐 기관 외국인 수급도 들어와서 상승을 했겠지만 향후 주가 방향도 한번 관찰한다면 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PSK는 4월 5일 날 하나 공시가 있었습니다. 4월 5일 날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네, 이거죠. 국민연금공단에서 약 31만 주 추가적인 주식을 취득했다라는 공시 있었죠. 이런 부분도 하나 또 봐준다면 또 좋은 공부거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은 바로 KC텍입니다. KC텍. KC텍도 이제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쪽인데, KC텍 일단 수급 동향을 좀 볼게요. 기관, 외국인, 뭐 월요일 좀 이탈을 했고 외국인은 화요일까지 이탈했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연속적으로 잘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수요일, 목요일 날 또 들어와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괜찮은 흐름이고 주가 흐름도 저는 괜찮게 보기 때문에 좀 가져와 봤고요. 물론 현재 파동이 보면 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왜냐면 기존에 2만원대, 22,000원대에서 24,000원대 부분 이런 박스권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박스권 저항대에서 11월, 12월에 매물 소화하면서 돌파하고 지금 내려와서 24,000원, 23,000원 부근, 24,000원대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이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31,000원대를 잘 지켜주면서 횡보하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뭐 좋겠죠. 주주분들한테는. 만약에 그런 흐름이 아니라 아래쪽 빠진다면 28,000원대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하락을 한다면, 더 하락을 크게 한다면 다시 24,000원대도 내려올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수급들, 그리고 그런 업황, 그런 호재거리 계속 나온다면 아래쪽 내려오기보다는 뭐 26,000원대, 28,000원대에서 내려오더라도 지지를 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고, 어쨌든 여러분도 이런 종목들, 제가 설명드린 종목에 대해서 주가 흐름을 보실 때 기관 외국인 수급, 뭐 어떤 재료, 뉴스 다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보신다면 학습용으로 충분히 좋을 종목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KC텍도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도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전공정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고요. 특히 반도체 CMP, 연마, 세정 장비 이런 부분도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해 말부터 삼성전자 낸드 투자 계속 늘어나면서 CMP 연마 장비 매출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SK 하이닉스 낸드 투자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정 장비도 그런 투자도 매출도 늘어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흐름은 좀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넓게 보시고 길게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이 DPC입니다. DPC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최근 강하게 상한가 들어간 거, 그리고 한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날 상한가 들어가고 목요일, 금요일 날 이 18,000원 위쪽 구간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아마 앞전 모습, 이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 봤을 때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외국인이 이 목요일과 금요일 수급이죠. 네. 수요일 날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 이 위쪽 구간 이틀 정도 지금 위쪽 구간에서 놀아주고 있는 주가에서 외국인이 강한 매수에 들어왔다는 거,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털어내지 않고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특히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좀 분봉을 보면요. 지금 목요일 날은 좀 아래쪽 뺐다가 올리는 모습, 예. 뺐다가 올리는 모습, 그리고 이 흐름 봤을 때 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위쪽 구간 18,000원 잘 지켜주면서 꼬리를 대고 올라오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목요일, 금요일 좀 많이 들어왔다는 부분, 이런 부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DPC는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동남아에서 우버라고 불리는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이 그랩이 이 스펙 합병을 통해서 뉴욕 증시 상장하겠다라는 그런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이 DPC가 100% 자회사를 갖고 있는 스택 인베스트먼트가 이 그랩에 2억 달러를 투자했었어요. 그런 이력 때문에 DPC가 수요일 날 상한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이 위쪽 구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거는 그리고 학습용으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주가가 지금 아래쪽으로 빠질지 아니면 이 위쪽 구간에서 계속 매물을 소화하면서 움직일지 아니면 정말 더 강한 거래가 붙어주면서 돌파를 해버릴지 그런 부분 시나리오를 세 가지를 보고 뭐 공부 차원으로 보신다면 좋은 공부거리, 공부 재료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내려온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빠지면서 지지를 할지 그리고 계속 횡보한다면 어떻게 어떤 수급을 보이면서 횡보를 할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면 어떤 거래량과 어떤 수급으로 돌파를 할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 보시면서 흐름을 한번 보신다면 좋은 공부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DPC까지 해서 여러분께 5종목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공부하시는데 한번 참고 자료로 잘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휴식도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 주린이었습니다.